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농림부의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이 있죠. 제가 유튜브, 그리고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 분야, 그리고 어떤 식품 분야, 예, 농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농산물 물류 유통 기술이라든지 농업 그리고 식품 관련된 그런 어떤 기업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죠. 푸드테크, 요즘 또 푸드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푸드테크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창업 기업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될 전담 기관입니다. 예, 여기서 이 분야의 어떤 지원 사업들, 연구개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농기평에서 이렇게 사업 공고 섹션에서 지원 사업들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농기평에서 하고 있는 어떤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고부가 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사업 시행 공고가 작년 연말에 있었고, 접수 기간도 2월 말에 종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최근에 선정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과 평가가 있어서 결과가 나왔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고부가치 식품개발 사업인 이 농기평,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좀 전통이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서는, 이 R&D 사업이죠. 이 R&D 사업에서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제 유튜브 방송을 아마 초기 창업 기업들,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그리고 디딤돌 R&D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이 농기평, 이 고부가치 식품개발 사업 이 공고문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총 과제가 6개가 나왔었고요. 2개는 지정 공모 형태였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자유응모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어떤 미래 유망, 과제명이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이죠. 그래서 미래 유망 식품 분야의 산업화 기술 개발 중점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어떤 K푸드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공모 과제는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올해 지원금만 2가지 합쳐서 7억 6,500이었고요. 지정 공모가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저당 쌀가루 및 이용 기술 개발. 요즘 당뇨 문제가 좀 이슈이기 때문에 당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품 기술 개발. 특히 우리가 또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당이 줄어든 그런 어떤 쌀가루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 제품을 제품화 시키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딱 지정돼서 나왔었고요. 올해 지원금은 4억 6천만 원, 그리고 총 연구기간이 3년 9개월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총 3년 9개월 동안 국비 지원, 순수 국비 지원금만 23억 2,500만 원. 좀 아주 큰 사업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농림부 사업에서도 산업부, 과기부 이런 다른 부처 사업에서만큼 큰 과제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물론 그리고 자유공모 과제는 약간 사업비 규모가 좀 많이 줄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주로 지정공모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에는 신청 자격이 있죠. 이 R&D 사업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공립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어떤 농업회사법인,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들한테 문호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기업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 실용화할 주로 이렇게 대학이나 연구소가 주관으로 많이 참여하는데요.
무조건 이 기술을 산업화 실용화할 기업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낸 지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최근 그 기업의 요건 중에 하나가 기업이 평균 매출액이 고부가치 식품 기술 개발 사업의 정부 출연금, 정부 지원금 총액, 연간 매출액이 정부 총액의 5배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출연금 총액이라 했으니까요. 이게 총 사업비는 23억인데 23억 정도 되죠.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 총액의 5배 이상이면은 한 40억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한 4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 40억이면은 이거 도전하기 힘든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여러 이 농기평 쪽에서는 좀 문호를 이런 방법으로 열어놨습니다. 이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적용 제외라고 해놨는데요. 물론 자유응모과제의 경우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정 공모과제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간 12월 정부 출연금이 1억 원 미만인 과제를 신청할 때는 또 그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우수 이상의 최종 판정을 받은 경우도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드렸던, 유튜브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강조드렸던 이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아기 유니콘 200 사업의 선정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벤처 인증 기업, 벤처 기업, 그리고 이노비즈 핵심 기업. 자, 이노비즈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하죠.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그리고 신제품 신기술 NEP, NET라 하죠. 이 인증 보유 기업은 그 매출액 기준에 예외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어떤 벤처기업 인증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노비즈 이런 인증, 각종 인증을 받는 게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한 40억 이상 되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없으면은 매출액 40억 이상만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요건을 가지면 그 매출액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까 이 저당 쌀가루 및 이용기술 개발 사업은 지정 공모 과제 RFP죠. 최근에 그 창업기업들, 3년 미만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자유공모죠. 자유로운 주제 하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을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서술을 하시는데요. 이 지정 공모 과제는 이 농림부에서 어떤 것을 개발하라, 어떤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 목표, 이렇게 1단계 목표, 그리고 핵심 목표 성능 지표. 디딤돌 사업 하실 때 성능 지표 뭘로 하실지 많이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농림부 사업에서는, 이 지정 공모 사업에서는 성능 지표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런 성능 지표를 너희들이 달성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개발 목표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자유공모 과제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자유롭게. 근데 지정 공모 과제는 이렇게 사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작년 하반기 때 이 농기평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이런 과제 기획을 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기획을 할 때, RFP를 만들 때요, 이 연구 내용을, 이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반영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좀 관심 있게 받는 부분은, 요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사업 준비하시면서, 올해 많이 바뀌었죠? 그 매출, 고용, 그리고 투자,
성과 지표를 명시하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창업 지원 사업에서 이 고부가치 식품 개발 사업에서도 예, 핵심 성과 필수로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특허 등록 4건 이상. 그리고 요 평균 스마트 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 평가 관련된 어떤 기술의 어떤 가치와 관련된 그 지표인데요. 등급이 B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화를 2건 이상.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이렇게 고용 창출하고, 우리 창업 패키지 사업에서 지금 아주 이제 관심 사항이죠. 고용 창출 매출액. 자, 총 사업비. 자, 2년 9개월 동안 지원 23억이 지원되고 있는 이 R&D 사업에서 고용 창출은 10명이었습니다. 10명. 그리고 매출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최근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히 매출액은 4억 원보다 더 높게 이렇게 한 1억 정도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한 4억 정도, 4억 이상으로 보통 쓰시는데요. 이 농기평, 이 고부가치 식품개발 사업 23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출액이 연구 기간 내니까 또 1년도 아닙니다. 2년 9개월이죠, 지금. 2년 9개월에서 한 4억 원이 잡혀 있네요. 좀 약한 목표치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연구 종료 5년 이내, 연구 종료 후입니다. 이거는 먼 옛날 이야기죠. 먼 미래의 이야기죠. 2년 9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2년 9개월 후에 연구 종료 후 5년 이내 달성할 것은 10명 이상, 매출액은 16원 이상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이 사업에서도 이 고부가치 식품개발 사업에서도 이렇게 투자 연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누적 2억 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그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투자 연계, 이건 이제 자유공모 과제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에서 항상 강조했었죠. 요즘 정부 지원 사업들이 투자 연계 사업으로 지금 차츰차츰 아주 계속 확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준비하실 때는 투자사들, 뭐 팁스의 운영사, 그리고 이번에 뭐 예창패, 초창패 이런 사업 지원하시다 보면 선정하시면요, 거기 투자 연계된 어떤 지원 기관들하고 많은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그런 기관들하고 아주 네트워킹을 잘 해 두셔서 추후에 이런 농림부의 고부가치 식품개발 사업 그리고 타부채 그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도 투자 연계 사업이 많다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셨죠. 그런 부분 염두해 두셔서 한번 차츰차츰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어떤 각종 인증서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